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간발이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장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간발이 아니라 간발 이렇게 읽는 것이 맞겠죠? 자, 우리가 흔히 간발의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발을 우리 신체 부위의 아래쪽에 있는 신발을 신는 그 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런데 찾아보면 이것은 신발, 손발할 때 발이 아니라 그렇죠? 머리카락을 뜻하는 발이었습니다. 자, 한자를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글자, 잘 아시다시피 사이 간자입니다. 자, 총 12획이고 준 7급에 배정되어 있네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의 해서체에는 이것이 날 일자로 되어 있지만 부수는 문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글자는 여기가 달월로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처럼요. 그래서 문틈으로 달빛이 살짝 보이다. 창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에 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뜻에서 달월자를 썼지만 이게 한가롭다 한자 나무 목자 있는 거 있죠? 이런 뜻으로 쓰이면서 여기가 날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틈이다. 허신의 설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뜻을 따르고 달월, 그러니까 이 달월을 소전으로 본 거예요. 달월의 뜻을 따른다. 결국은 회의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틈 극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 이 글자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터럭 발자입니다. 총 15획이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머리가 늘어질 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만 꽤나 중요한 모양자 구성 요소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5획이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15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복잡했는지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일본에서는 이거를 점도 빼고 점주사도 빼고 그냥 벗우자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자, 이 글자를 보시면 위에는 이게 긴 장자의 단축형이죠. 이것도 터럭 3이죠. 그래서 이것도 머리가 긴 것, 이것도 머리가 떨어지는 것, 심지어 이것까지 개털입니다. 개가 달리는 모습인데 무언가 개 견자에 하나를 탁 했죠. 이게 뭔가 그 반동을 이용해서 튀어나가려는 개의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걔가 빨리 달리면서 털이 다 빠지는 바람을 휘날리면서 털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근데 뿌리다 이렇게 하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털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원래는 뿌리였나 봐요. 그리고 늘어질 표자, 첨화 3이라고 하는데 늘어질 표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발, 이게 달릴 발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개가 달리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릴 발자에 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형성자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뜻이고 이건 어차피 발자니까 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개까지 포함을 한다면 개가 털을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장자 자체도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람에 휘날리는 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터럭 발자 상당히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예 발음은 성조는 다르지만 이 필 발자에 간체자를 뭐라 그럴까요? 겸해서 씁니다. 대신 발음은 파가 아니라 파에서 사성으로 발음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만약에 이 글자를 써봐라 아마 잘 못 쓸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간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이에 한 일자가 빠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털, 한올, 사이다. 상당히 아쉽거나 위태로웠던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위기 일발할 때도 발자가 필 발자가 아니라 바로 이 터럭 발자라는 사실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위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차이가 적은 것을 터럭, 털 하나로 설명을 비유를 하는 것이죠.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국어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발, 터럭발입니다.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루는 말. 잠시, 적다. 뭔가 가까스로의 뜻이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국어 사전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벌써 그의 가슴으로 간발의 틈을 노린 칼끝이 닿고 있었다. 거의 그 닿을락 말락하는 그런 수준이죠. 머리카락 한 올의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 소대장은 간발의 여유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렇게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간발은 뒤에 어떤 단어와 결합해서 표현과 결합해서 많이 쓰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죠. 간발의 차이라고 하면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로 엇비슷할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 그렇죠? 이걸 만약에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이 되었을 텐데, 풀이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번 달리기에서 나는 간발의 차이로 그를 이겼다. 달리기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 강점을 보이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도 그렇고 무언가 그 발 하나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발자를 손발할 때 발족자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누가 봐도 간발의 차이라고 하면 딱 그 발 하나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과장된 머리카락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발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간불용발, 그렇죠? 그 사이에 그렇죠? 이건 털끝 하나,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중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매우 근접해서 중간에 그렇죠? 한 올의 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 비유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세태가 정세가 매우 위급함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털 모자도 있고요. 털 모자가 들어간 것 중에는 털억 호자가 있죠. 이 호자는 높을 고자에 털 모자가 들어간 것으로 보통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높은 털은 이상하니까 좀 길게 자란 털이고 길게 자란 털일수록 좀 가느다란 짧은 이런 듬성듬성한 털보다는 좀 가느다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호라고 하면 가는 털을 얘기합니다. 동물에. 우리가 특히 추호의 의심도 없다, 추호의 여지도 없다 할 때 추호란 말도 쓰죠. 가끔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을의 동물의 털입니다. 여름까지는 듬성듬성 굵은 털이 자라다가 그게 다 빠지고 털갈이를 할 때쯤에 가을의 동물들은 그렇죠? 이제 길고 이런 가느다란 털이 나는데 그 털 중에서도 아주 가느다란 과장의 과장을 겹친 것이죠. 그래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털조차의 그만큼도 굵기도 내가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아주 매우 과장된 표현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나 호자나 실사도 마찬가지네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상당히 가늘고 가느다란 것을 의미하죠. 전혀 뭐가 없다. 그래서 간불용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찾아보니까 매승이 문선에 실린 매승에 상서 간 오왕, 그렇죠? 설을 올려서 오왕에게 간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불용발이 나왔다.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간발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끈이라는 것이 하늘에 이렇게 그죠? 매어 있고 그것을 만약에 끊어지면 다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그죠? 깊은 심연, 물속으로 떨어져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한번 빠지면 하늘에 있는 연을 한번 끊으면 다시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못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나올 수 없느냐 불출이죠.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죠? 한 터럭의 그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이때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반란을 꾀했는데 이 오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오왕이라는 사람은 반란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매승이라는 사람은 실망해서 다른 군주에게 돌아갔다. 뭐 의탁했다라는 뭐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반을 꾀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간하는 이 서를 올린 것인데 뭐 어쨌든 결과는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5대4 평화. 평화라는 거는 뭐 평화롭다의 피스가 아니고요. 쉽게 쓴 말입니다. 그래서 5대4를 쉽게 쓴 소설 같은 것인데 당사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 그래서 뭐 그 사태가 이게 오는 것이 급한 것이 화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상당히 위기가 급한 것인데 투기지회,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게 한 털의 머리카락도 한 가닥도 그런 그 사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간불용발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정도의 문헌에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간불용발을 중국에서 쓸 때는 뭐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쓰던 걸 보면 대부분 위기의 상황에서 씁니다. 뭐 그렇죠? 어디 연못에 빠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비유하거나 아니면 화살 쏜 것처럼 지금 사태가 급박하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거기에서 자칫 실수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정도로 간불용발은 위기의 어떤 정세를 비유해서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간발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일발이란 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간불용발 자체가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한 터럭의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 위기라는 것도 위험한 그런 시기를 얘기하죠. 아까 그 투기란 말도 있었고 위험함, 급박함이 화살이 쏘아진 화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꽤나 어려운 말에 속합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 많이 쓰지만 그래서 위기 일발 그렇죠. 그러한 어떤 상황이 그렇죠. 털끝 하나의 차이 정도로 상당히 위급하다. 이렇게 살짝만 하면 실수하는 거고 살짝만 하면 목숨을 또 구할 수 있고 약간 이럴 때 위기 일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요즘에 다양하게 쓰죠. 자,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이다. 위여일발 위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위기일발에서 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재밌었습니다. 위기 자체는 위험한 시기라고 봐도 되지만 일발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위험한 시기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위여일발도 일발이지만 위기의 말이 원래 위기일발에서 왔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자, 머리털 하나로 1000균이나 되는 물건을 끌어당긴다. 이런 것도 또 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발과도 관련이 있고 간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위험한 순간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다. 출전이 당나라 중당의 한유의 여, 맹간, 상서, 서 아니면 여, 맹상서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맹간이라는 사람의 직책이 당시에 상서였는데 맹상서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자, 한유에서 이 일발천균이란 말이 나왔다. 이 균자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무게거든요. 대략 한 30근 정도 된다고 하니까 1균의 무게는 한 근을 500g으로만 잡아도 30근이니까 대략 15kg쯤 되네요. 그럼 1000균이면 15,000kg이니까 15톤이 되겠네요. 대충 1000균. 머리카락 하나로 15톤의 어떤 무게를 버틴다. 정말 과장된 그런 말이고요.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발인천균. 그죠? 한 터럭으로 1000균이나 되는 무게를 끈다. 바로 끊어지겠죠. 뭐 말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그게 절벽 아래에서 아까 무슨 시면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절벽 아래로 그 추나 바위 같은 것을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잠깐만 잘못해도 이 바위가 떨어지겠죠. 무거운, 그죠? 1000균이나 되는 그런 무게추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일발천균이라는 말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머리 위에 있는 그렇죠? 두 발 한 가닥 위에 그렇죠? 네. 메어져 있다. 1000균이나 되는 중량이 메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균자는 어문에서는 무거울 균으로 되어 있지만 약 30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15kg입니다. 15kg. 근데 그게 1000개. 네. 그러면 15,000kg.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5톤이죠.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계산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유가 그런 말을 과연 했는지 봤더니 있었습니다. 여 맹상서서. 네. 맹상서에게 보내는 그죠? 보내는 편지. 한대 이래로 이 한유라는 사람은 이 중당의 고문 운동을 이끌었던 어떤 그 운동 그때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 그런 캠페인을 계속 주창했던 그런 그룹의 영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 보스였는데 항상 한나라 어떤 그때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형식주의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문학을 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산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대 이래로 그렇죠? 많은 그 유자들이 그렇죠? 유생들이 뭐 여기저기 그렇죠? 보수입니다. 고치고 보완을 했지만 그렇죠? 백공, 백공이라는 건 공자 100명이죠. 네. 그래서 많은 저서, 그 성인들의 저서와 그렇죠? 저서가 천창. 네. 아 여기는 그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백천이니까 100가지 구멍이 생기고 1000가지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변질됐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유생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때 그 육아의 도통이 많이들 손상됐다.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뭐 산실되고 없어지고 해서 그 위기가 마치 그렇죠? 한 머리카락 하나로 1000균이라는 되는 무게를 끄는 것과 같다. 지금이 당나라 때 그 시기가 그 정도로 많이 타락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의미가 훼손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발천균이라는 말은 일발인천균 혹은 발인천균 등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한유의 편지에 나와 있군요. 그리고 뭐 또 보면 청나라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벼룩이 뛰어가지고 제 진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천균은만 여기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장된 용법이고 이건 위기일발하고도 비슷하다. 혹은 위기의 원글자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기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지만 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 자주 쓰고 그냥 위험한 시기다라고 표현을 해도 지금으로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위험한 시기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발천균이나 간불용발을 떠올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되겠죠. 상상하거나요. 자, 오늘 또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간략본으로 따로 제작해서 한 3분이나 5분 사이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해설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발입니다. 간발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간발이라고 쓴 거는 거의 없었나 봐요. 대신 1935년 동아일보 일제강점기죠. 에는 있었습니다. 간발의 위기리에 군 수뇌부 중대회의. 여기서는 위기라고 얘기했네요. 간발의 위기.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얼마나 위태로운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로 그렇죠. 뭐 총알이나 화살이 피해갔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로 1000균이나 되는 무게의 추를 절벽에서 이 강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위기와 왜 이렇게 결합이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리자는 안 리자입니다. 속 리자라고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죠. 옷 의자가 옆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왼쪽에 쓰느냐 위아래로 나누어 쓰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기사는 사진이 있네요. 1977년 동아일보입니다. 간발의 차, 삼관왕 탄생의 순간. 삼관왕이 탄생했나 봐요. 이 관이라는 게 머리에 쓰는 그 갓인데 여기서는 뭔가 월계관과처럼 뭔가 이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간발의 차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발의 위기였네요. 자, 그러면 이 간발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발, 일단은 한중일 삼국 중에 간발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만 쓰는 것은요. 대신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는데 보통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간발의 차 할 때 이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신발, 그렇죠? 발, 우리 손, 발 할 때 발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차 이부라고 해서 일보, 정말로 한 발입니다. 한 발자국 차이로 뭔가 졌다,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발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머리카락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한 발의 차이다라고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더 과장된 표현은 있습니다. 이거는 점입니다. 차이디엔이라고 하면 점 하나 차이로 점 하나 이만큼입니다. 이것도 머리카락만큼이나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죠. 아니면 이것도 있습니다. 스하오지차 이거는 실이고요. 이거는 하오이니까 한 가닥에 가는 털, 약간 추호할 때 호가 있었죠. 이렇게도 씁니다. 스하오지차 그렇죠? 아니면 미약한 격차 아니면 이파 천균 해서 일발 천균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문어체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중국에서는 이 차이디알 이거 하면 하마터면 가까스로 뭐뭐를 모면했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 간발이란 말을 보급한 아니면 가져다 준 그런 일제강점기 때 그런 루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간, 발 사이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파츠 그래서 간일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린 간일발은 잘 안 쓰죠. 간발만 쓰는데 일본에서는 간일발 해서 이 파츠 자체가 이게 터럭발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필발자 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필발자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발이라고 하면 일발 장전의 일발로 생각해서 이 글자가 아니라 필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기 일발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틀리기 쉬운 한자 중에 이 일발이라는 간일발이라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제가 책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 이빠츠노 사라고 하면 간일발의 차.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간발의 차. 중국에서는 일보의 차 혹은 1점의 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영어는 의역을 해야 되지만 재미있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그래서 저쪽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건너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By a hair's breadth. 이거는 그 넓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비,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의 너비만큼 이렇게 해서 이 간발과 비슷한 뜻으로 영어에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by a razor thin margin이 있습니다. margin은 폭을 얘기하죠. razor이라고 하면 이거는 면도날, 가는 면도날 하나의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까? 미국식 표현, 영어식 표현으로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털이든 점이든 원 상관이 없지만 가는 털이든 여기서는 정말 털 한 올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면도날 그 얇은 면도날 하나의 차이라는 표현도 영어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간발이라는 말을 발이 아니라 모발할 때 발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어와 관련도 있었고 중국어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영어도 뭔가 재미있는 표현이 담긴 이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었다. 하지만 영상은 많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터럭 발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당혹감과 그다음에 희열 같은 것을 동시에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26번째는 사이 간자의 터럭 발, 그렇죠? 사람의 발이 아니고 그다음에 유기일발할 때도 필 발자가 아니라 터럭 발자를 쓰는 간발, 간일발, 위기일발까지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느낌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제가 간략본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나머지 고사나 아니면 문헌 출처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핵심만 담아서 간략본 영상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